안녕하세요. 리천방병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미입니다. 여러분, 현미가 쌀일까요? 잡곡일까요? 그냥 쌀이죠. 그리고 이 현미는 경기미, 통일비와 같은 쌀의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쌀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벼를 1차로 도정을 하면 이 쌀겨가 벗겨지죠. 그때 나오는 짙은 색의 알맹이가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는 이 껍질과 씨눈 그리고 배젖이라고 불리는 흰 알맹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미를 10번 이상 깎으면 껍질과 씨눈이 다 제거가 되고 배젖이라고 하는 흰 알맹이 남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평상시에 먹는 흰 쌀,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를 물에 담가 놓으면요, 그냥 쌀이 잘 불어서 밥 짓기가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는요, 물에 담그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싹을 틔워요. 그래서 이 현미를 살아있는 생명을 품은 완전 식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몸이 차갑고 소화력이 약한 한성 체질이 먹으면 좋고요. 맵쌀은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체질 가리지 않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고 찬 음료 좋아하고 흡연이 진하게 나오고 대변이 단단한 열성 체질이라면 찹쌀 현미가 체질적으로 좀 안 맞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장의 신부 체온을 올리고자 한다면 열성 체질은 그러면 현미를 먹어서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찹쌀 현미와 맵쌀 현미를 반반씩 섞어 드시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섭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식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현미 또한 유기농으로 키운 것이 좋겠죠, 당연히. 요즘에는 땅이 많이 오염됐어요.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라도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곡식도 밥을 지어서 먹으면요, 물로 씻고 헹구고 또 밥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불순물이 사라지면서 평생을 먹어도 안전한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생현미를 그냥 씹어서 먹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아니라면 현미밥은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미가요, 사실은 식감으로만 안 먹기에는 너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현미에는 도대체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현미 100g에는 탄수화물이 71.8g, 단백질이 7.4g, 지방이 3g 등 3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현미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경우에는요, 백미에 비해서 100g당 4배 이상 높게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이 지방의 60%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고 질환이 있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현미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3고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환이 암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는 비타민도 풍부한데요. 특히 비타민 B1, B2, B3와 엽산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9 등 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비타민들은요, 우리가 활력 비타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활력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력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100g당 3.3g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기능 개선이나 특히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기물질도 풍부한데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물질들이 풍부해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현미입니다.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독소로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토코페롤, 그리고 피틴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토코페롤은 비타민 E라고 하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피틴산은 최근 한 연구에서 이 암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는요, 이 피틴산이 100g당 2.4g이에요. 백미에 비해서 무려 60배 이상입니다. 피틴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피트산이 오염된 음식 중에 있는 중금속이나 농약,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물질과도 결합을 해서 인체가 그 물질들을 흡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로움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현미는 좀 식감이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섬유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긴 하죠. 다작, 꼭꼭 씹어서 먹는 식사법, 이것을 실천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래 씹어서 먹게 되면요, 현미식에서 혹시 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모두가 다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오래 씹는 자체도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반드시 알아야 할 현미식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미에 포함되어 있는 렉틴과 무기 비소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렉틴이라는 성분은요,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단백질 복합체로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화학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있죠. 장누수 발생하는 이 글루텐도 사실은 렉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미의 렉틴 성분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나 또는 소화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비소 있죠. 그 무기비소가 현미에 들어있는 이유는요, 쌀을 재배하는 환경 때문이에요. 물을 가두어 놓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논농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또는 다른 밭작물에 비해서 비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렉틴과 비소 때문에 현미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현미를 먹지 말라는 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미를 생쌀로 그냥 씹어서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 드린 것이긴 합니다만 이 조리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피해를 막고 또 천천히 먹는 식사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환우분들에게 현미밥을 지어드릴 때 조리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를 밤새 물에 담궜다가요, 담궜던 물을 반드시 비우고 새로 물을 넣고 짓습니다. 또 압력솥을 이용하면 식감이 더 좋아지겠죠. 밥물을 새로 넣을 때 지장수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밥을 지으면요, 해독력이 강화돼서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미를 불리고 남은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에서 모든 나쁜 성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평생을 먹어도 안전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현미식을 시작해 보세요. 현미의 밥을 올바른 방법으로 지어서 꼭꼭 씹어서 먹어보세요. 한 달만 이렇게 실천을 해도 내 몸의 위대한 자연 치유력은 더욱 힘이 세지고요, 내 몸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